뭔가 안 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신 분도 분명. 네, 안녕하세요, 라고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 그리고 보내주시는 메일을 정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댓글과 메일을 달아주신 몇몇 분들께 조금 위로해드리고자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저한테 알려주시는 정보로는 대학원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영상을 통해서 교수님을 컨택하고 그리고 이후의 스텝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분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쁜 소식보다 제가 조금 더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아직은 좋은 소식이 없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이 쓰입니다. 일단 저는 공대를 나왔고 지금은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원을 통해서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원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공대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을 다닐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저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전공에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고 영어도 정말 못했고 현재 제 직장이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중소기업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학부를 나왔던 대학의 대학원이 아니라 조금 더 상위에 있던 그런 대학의 대학원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즉 교수님이나 어떤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되게 운이 좋았지만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기업에서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과정을 견뎠는지 그리고 어려운 마음들이 생겼는데 이것을 잘 컨트롤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먼저 교수님 입장에서 분명히 저를 뽑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랩실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교수님도 어떤 기업, 기관으로부터 페이를 받으시고 연구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과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는 거예요. 당연히 질 좋은 아웃풋이 나와야 하는 프로젝트이고 그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백그라운드가 없는 학생을 투입시킬까요? 기업과 기관에서는 여러분의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에 대한 그런 실수를 묻게 되죠, 당연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수님의 이름, 박사님의 이름으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당연히 기본 지식,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생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끝내고 싶은 게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정말 생뚱맞게 다르신 분들은 이 문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교수님이어도 제가 교수님이어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지원을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대학원의 전공을 학부 때 이미 4년이나 배운 친구가 있을 거고 저는 전혀 생뚱맞은 전공을 4년 동안 한 학생이기 때문에 출발 지점부터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할 수 있는데, 내가 성실할 수 있는데, 내가 졸업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라고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내가 분명히 이 대학원에 지원하는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어떤 부류의 학생들보다는 어떤 부류의 지원자들보다는 분명히 부족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학부 전공이 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은 오히려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한 사람들, 나이, 지역, 학부, 학교 이름,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을 텐데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극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정말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은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그 다음 스텝입니다. 내가 전공적인 백그라운드가 부족하지만 해당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어필이 될 것 같다면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경험을 더 부풀릴 수도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정말 작은 강점이라도 모든 약점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표현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교수님한테 눈에 보이고 뽑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교수님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한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공도 관련돼 있는 게 없었고 회사에서 했던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관련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진짜 연결고리를 찾듯이 제가 하나하나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내가 직장에서 했던 이 경험, 그리고 학부 때 했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팀 과제나 어떤 것들이든 최대한 끌어와서 내가 이 대학원에 가는데 자격이 있다라고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했어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교수님 한 분한테 제가 컨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컨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꼭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런 5명의 교수님한테 컨택을 만약에 했다면 이 네 분한테는 결과적으로 내가 대학원 진학을 안 하게 될 텐데 조금 도의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취업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정말 태어나서 공부하면서 대학교 때부터 쭉 나는 A라는 기업을 목표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게 되시면 알겠지만 A, B, C, D 많은 기업에 맞춤으로 자소서를 쓰고 나는 마치 이 기업만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을 이렇게 면접관에 그리고 서류로 표현하게 돼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순수한 거죠. 나는 이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처럼 대학원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가 정말 다양하다면 여러분 정말 그 많은 교수님들한테 다 컨택해보세요. A라는 학부 전공을 가지고 A라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4, 5명, 10명 이런 교수님한테 컨택하지 않겠죠. 한두 분, 많으면 정말 한두 분한테 컨택할 거예요. 그 친구는 그 한두 분에서 50%의 확률을 가진 거고, 내가 조금 더 부족하고 내가 조금 더 컴플렉스가 있는 학생들은 10명, 20명의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보면 여러분 각각의 20개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A라는 전공, 그리고 대학원에 A라는 전공을 하는 학생이 합격률이 진짜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학생의 상황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확률을 높이면 됩니다. 즉 계속해서 찔러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제가 들어갔던 대학원에 모든 교수님한테 다 메일 보냈어요. 왜냐면 저한테 관심 없는 교수님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요. 2명한테 보내고 2명한테 메일이 안 오는 것보다 100명한테 보내서 2명이라도 오면 저는 이 2명의 교수님한테 집중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저는 메일을 보냈고 저한테 메일을 주신 교수님이 계셨고 바로 그 교수님한테 포커싱해서 그 교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컨택 날짜를 잡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곳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 가서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을 본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교수님들한테 다 또 메일을 보냈어요. 면접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정말 입학하고 싶다. 똑같은 내용으로 정말 보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그러면 또 답변이 오시는 분들 있고 뭐 수고했다라고. 그리고 답변이 없는 교수님도 훨씬 많죠. 자, 그럼 답변이 오는 교수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또 집중합니다. 왜냐면 내가 앞서서 한 교수님한테 집중했지만 교수님의 상황과 어떤 랩실의 이슈들로 인해서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확률을 굉장히 높이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노력한 이유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는 저는 더 교수님을 컨택하고 더 움직이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지금 계속해서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뭔가 안 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런 약점들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인정하기 시작하면 저희 자존감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 좋은 영향을 좋은 영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지금 열심히 행동하고 있다. 내가 이것들을 보완하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정말 행동한다면 자존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약점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꼭 움직여서 행동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스스로한테 그런 확률, 기회를 많이 열어주세요. 난 여기 아니면 안 돼라는 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꼭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박사 후에 어떤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진로를 바꾸고 취업을 위해서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은 남들 1시간 컨택할 때 2시간 컨택하고 3시간 컨택하면서 많은 기회들을 열고 확률을 정말 높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조금 두서없이 제가 저의 경험과 여러분한테 제가 들은 몇 가지 조언들을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분명히 견뎌냈고, 저한테 스스로 기회를 많이 열어주면서 대학원에 입학했고 취업을 이후에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해냈다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저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많이 마음 쓰시고 노력하신 대학원 준비생, 직장인, 취업 준비생 모두 다 응원하고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